안녕하세요. 앞에서는 실질임금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임금 통계를 담당하신 필자이신 차명수 교수님을 모시고 임금 통계 중에서 특히 필자가 역점을 두고 작성했다고 생각되는 임금격차의 추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임금격차의 구조와 규모는 크게 변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금격차를 이야기하는 것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학력별 임금격차입니다. 한국에서는 학력별 임금격차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추이하였습니까? 노동자 중에는 근력뿐 아니라 기술과 지식을 이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숙련 노동자라 합니다.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은 비숙련 노동자 임금에 비해서 높은데 그 차이는 숙련 노동자들이 보유하는 숙련에 대한 보수를 나타내며 숙련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림 3은 숙련 노동자 중 하나인 식자공 임금과 보통 노동자 사이의 임금 비율이 식민지기에 추세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식민지 배하에서 근대 교육이 확산되고 있었으므로 전체 노동자 중 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기의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임금은 비숙련 노동자 실질임금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식자공으로 일하려면 문자 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식자공들은 적어도 초등학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식민지기의 보통 노동자, 즉 비숙련 노동자들은 대부분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숙련 프리미엄은 초졸 노동자와 식민지기의 무학력 보통 노동자 또는 해방 후 인부 임금 사이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에 따르면 이 임금 비율은 식민지배 시작 당시 1.5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서 제2차 대전 발발 당시에는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식민지기의 초등학교 교육 보급으로 초졸자 공급이 증가했지만 식민지 시대의 경제 성장에 따른 초졸자, 즉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했고 그래서 초등교육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해방, 남북 분단을 거치면서 숙련 프리미엄은 하락해서 식민지기 초기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는데 그 이후 다시 회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음을 그림 3은 보여줍니다. 해방 전후 시기의 숙련 프리미엄 수축은 이 시기의 경제 위축에 따른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감소에 의한 것이며 이후 숙련 프리미엄이 다시 증가하지 못했던 것은 무학력자 비중의 급속한 감소와 초등학력자 비중의 급속한 증가로, 즉 숙련 노동자 공급 증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초등교육이 의무화 보편화되면서 초졸자, 무학력자 임금 비율이 학력별 임금 격차 지수로서 갖는 의미는 크게 약화되고 그 대신 대졸자, 고졸자 임금 비율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림 4에는 한국은행의 임금 기본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고졸자 평균임금에 대한 대졸자 평균임금과 초졸자 평균임금의 비율에서 이를 빼어 구한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과 초졸자 임금 디스카운트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960년대 말에 60% 정도였던 대학교육 프리미엄은 1970년대 들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말에 100%를 초과한 뒤 하락해서 1990년대 초에는 40% 정도로 떨어진 뒤 정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속기간 등이 미친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 4의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조선식산은행의 퇴직 사망자 대장에 기재된 정보들을 회귀 분석하여 학력 이외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뒤 금융산업의 고졸자에 대한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임금 기본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고졸자 평균임금에 대한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보다 훨씬 작습니다. 또한 그림 4의 점선에 따르면 대졸 임금 프리미엄은
식민지기에 정치했다고 볼 수도 있고 1926년의 값을 이상치라고 본다면 추세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해방 후 1980년까지는 정보가 없지만 1980년과 1990년대에 대졸자 프리미엄은 감소 추세를 따르다 1990년대 들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사에는 고졸 노동자에 대한 초졸 노동자의 임금 디스카운트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임금 기본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초졸자 임금 디스카운트보다 현저히 큰데 198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림사에 제시된 학력별 임금격차 추정치는 1945년 이전에는 조선 식산은행의 퇴직 사망자 대장에 기재된 정보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의 시기는 고용노동부의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것이어서 연결된 시계열로 보기 어렵습니다. 굳이 연결해 보면 1945년 전과 후 사이에 학력별 임금격차가 비슷하며 1910년 이후 한 세기 동안 학력별 임금격차가 추세적으로 확대되거나 수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지속적이며 빠른 경제성장을 일으켰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괄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경제성장은 교육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고 따라서 학력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안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교육 공급이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확대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한국의 임금격차 구조와 규모를 이야기할 때에는 성별 임금격차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별 임금격차는 어떻게 추이했습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거의 모든 시대에 여성 노동자는 비슷한 일을 하는 남성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증기기관 같은 동력기계가 발명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성별 임금격차의 대부분은 남성의 근력이 여성에 비해 우월하고 남성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다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 발전으로 성별 육체적 차이로 생기는 생산성 격차가 줄어 성별 임금 격차는 반드시 생산성 격차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림 5는 여성 남성 임금 비율을 농업과 비농업으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1980년에서 2010년간 비농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가 표본 평균일 것이라고 짐작되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나 농협조사월보와 같은 정부 간행 통계서에 제시된 여성 임금을 남성 임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학력별 임금 격차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순수한 성별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노동자의 근속기간이나 경험들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 격차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1980년에서 2010년간의 비농업 붐은 여성 남성 임금 비율은 고용노동부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임금 함수를 추정해서 구한 사무직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이며 따라서 순수한 성별 임금 격차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림 5에 따르면 농업과 비농업에서의 여성 남성 임금 비율의 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민지기에는 여성의 임금 열세가 약화되었으며 해방 후 1980년경까지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이후 최근 30년간 여성 임금은 다시 남성 임금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1910년 이후에 한 세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성별 임금 격차는 추세적으로 완만히 감소했습니다. 이제까지 필자이신 차명숙 교수님을 모시고 학력별 임금격차와 성별 임금격차의 추이에 대한 설명과 임금 수준 및 임금격차의 역사적 변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